그 사람은 내 아빠였어요. 광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공주실의 몸이 이질적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손에 들고 있던 사진 위로 눈빛이 흔들리는 박정수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누구도 쉽게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박정수와 공주실 그리고 마광숙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박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사진을 들고 있던 손을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그 손이 떨리는 걸 마광숙은 누구보다 먼저 눈치챘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이 진실은 한 사람의 지난 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기엔 충분했습니다. 마광숙은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정말 확실해요, 엄마? 공주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오래된 앨범을 꺼냈고 그 속에는 젊은 시절의 마창호와 함께 찍힌 가족 사진이 분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옆엔 분명히 어릴 적의 자신과 마광숙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본 박정수는 마치 머릿속 깊은 곳에 박혀있던 기억의 조각들이 순식간에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그녀는 겨우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마창호 맞아, 그 이름이야. 창호 오빠. 그 순간 그녀의 눈엔 더 이상 흐릿한 안개가 없었습니다. 그 이름을 대내는 박정수의 얼굴은 고통과 후회 그리고 안도감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마치 50년을 돌아 드디어 잃어버렸던 한 사람을 찾아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광숙이는 그럼 창호 오빠의 딸이란 말이야? 박정수의 질문에 공주실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광숙이는 창호 씨 딸이에요. 당신이 그렇게나 찾아 헤맨 그 사람의 아이죠. 박정수는 더는 견디지 못하고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숨죽인 채 흐느끼는 그녀를 마광숙은 다가가 조용히 안아주었습니다. 박정수의 몸이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품었던 오랜 그리움이, 지금껏 감춰온 외로움이, 그리고 무심코 흘러가 버린 시간들이 그 품 안에서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창호 오빠도 나를 기억하고 있었던 걸까? 그 말에 공주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남편이 생전에 술에 취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서울에 못 잊을 사람이 있다고, 너무 부족해서 지켜주지 못했다고 늘 그 말을 했었어요. 그 말을 들은 박정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그 사람 날 잊지 않았구나. 그날 오후 세 사람은 함께 마창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박정수는 무릎을 꿇고 조용히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창호 오빠 나 왔어요. 50년이나 걸렸어요. 그동안 나도 참 많이 변했죠. 근데 오빠가 꿈꾸던 그 가정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광숙이 정말 좋은 아이예요. 그 아이를 보면서 오빠를 보는 것 같았어요. 박정수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곁에서 묘비를 바라보던 마광숙은 박정수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저희 가족이에요. 아버지 대신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 말에 박정수는 고개를 돌려 마광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광숙을 향해 진심을 담아 웃었습니다. 밤이 되자 다시 술도가 분주하고 왁자지껄한 분위기 속 박정수는 거실 한켠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돌아가며 설거지를 두고 실랑이를 벌였고 공주실은 평소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눈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 집은 정말 시끄럽네요. 박정수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광숙은 그 옆에서 찻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가 봐요. 시끄러워야 사람 사는 것 같잖아요. 박정수는 그 말을 들으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민서도 이런 집이 필요했을지 몰라요. 말끝이 조금 떨렸지만 그것은 처음으로 내비친 그녀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정수는 마창호의 사진을 품에 안고 잠들었습니다. 그녀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은 이미 세상에 없었지만 그가 남긴 가장 소중한 선물은 지금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광숙은 그 밤 새삼스레 깨달았습니다. 어떤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란 것을. 하지만 바로 그 다음날 아침 한 통의 전화가 술도가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 마창호의 기록을 지워버린 진짜 이유, 그리고 그를 떠나게 만든 더 깊은 과거가 이제 밝혀지려 하고 있었다. 어르신, 혹시 저희 아빠가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았던 적 있는지 기억나세요? 그 사람이 협박을 받았다고요? 박정수의 입술이 하얗게 말라붙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소식은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공주실 역시 눈빛이 단단히 얼어붙은 채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마광숙은 조용히 두 사람의 사이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감춰졌던 진실의 조각이 마침내 흘러나오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전화는 한동석이 받은 것이었습니다. 며칠 전 수소문 끝에 찾아낸 고시학원 원장이 조심스럽게 남긴 말이었습니다. 그 청년 마창호 기억이 납니다. 그땐 모범생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죠. 이름도 없애고 흔적도 없이. 이유는 아무도 몰랐지만 한 번은 술자리에서 무심결에 들었어요. 누구 하나 잘못 건드렸다가 인생 끝났다는 말을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마창호가 시험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갔던 것은 단순한 낙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박정수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럴 리 없어. 창호 오빠는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그녀는 그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고
어느 누구보다 정의로웠던 그 사람. 그가 누군가에게 협박을 당했다는 사실을 마음이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동석은 더는 감출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장모님, 혹시 그 시절에 마창호 씨가 어떤 사람들과 엮였는지 기억나세요? 박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젓고 있었습니다. 기억은 흐릿했고 남아있는 조각도 점점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저 늘 도서관에만 있었어 친구도 거의 없었고 가끔 수상한 남자가 찾아오곤 했던 것 같아 그땐 그냥 고시 선배쯤으로 생각했는데 공주실은 그 말을 듣자마자 오래된 상자를 꺼내왔습니다. 거기엔 마창호가 남긴 편지들과 노트가 있었습니다. 어느 하나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단서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노트 속 구석엔 또렷하지 않은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다 말하지 못한 진실. 언젠가 그녀가 이걸 보게 된다면. 공주실은 그 문장을 읽고도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고 입술은 꽉 다물려 있었습니다. 사실 나도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창호 씨가 서울에서 어떤 문제에 휘말렸다는 것. 결혼 전 어느 날 밤 갑자기 술에 취해 울더군요. 당신에게 말도 못한 채 도망친 걸 후회한다고. 근데 도무지 그 내용을 말하려 하질 않았어요. 그제야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가 도망치듯 떠난 이유, 고향으로 내려가 평범하게 살다 생을 마친 이유, 그리고 그의 기억이 서울에 남아있는 이유. 박정수는 입술을 깨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오빠는 끝까지 나를 지키려 했던 거였어요. 자신 때문에 내가 다칠까봐 모든 걸 감췄던 거였어요. 마강숙은 조용히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정수의 눈엔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도 나도 뭔가 해줄 수 있었을 텐데 기다리지 말고 찾으러 갈걸. 너무 늦게 알아버렸네. 그 말에 공주실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잊지 않았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그 사람은 당신을 사랑했고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박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는 말하지 않아도 그들의 마음은 하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정수는 홀로 마창호의 노트를 조용히 읽었습니다. 그 안엔 일상의 사소한 기록과 함께 이따금씩 등장하는 그녀에 대한 짧은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정수는 오늘도 도서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를 보면 이상하게 숨이 막힌다. 내가 그 아이를 떠날 수 있을까? 그 메모들을 따라가던 그녀는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딱 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이름조차 기억 못하게 되더라도 난 정수를 사랑했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박정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흐느낌 없이 그냥 고요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보다는 안도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을 사랑했고 기억하고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끝까지 지켜주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술도가의 분위기는 어제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형제들은 무심한 척 각자의 일을 했고 공주실은 한동안 박정수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강숙은 식탁에 앉은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말해줄래요? 왜 그렇게까지 혼자 안고 계셨는지. 공주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과의 일은 나만 알고 있었으면 했거든. 광숙이 너한텐 온전한 아빠로 남기고 싶었으니까. 하지만 아빠는 나보다 정수 어르신을 더 오래 사랑하셨던 거죠. 그 말에 공주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아. 그래서 더 말하지 못했어. 순간 마광숙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모든 걸 이해한다고 생각했지만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찢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 그녀는 다시 한번 묘소를 찾았습니다. 박정수와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묵묵히 묘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남긴 사랑, 이제 저희가 이어갈게요. 박정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창호 오빠, 당신이 남긴 사랑, 나도 이제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의 표정에는 처음으로 긴 슬픔의 터널을 지나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담담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공주실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송 변호사 말씀드린 그 마창호 위원장 관련 자료 도착했습니다. 공주실의 손끝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메시지를 지운 뒤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마창호는 죽기 전 누구에게 무엇을 남기려 했던 걸까? 그 유언장은 왜 이제야? 그리고 왜 공주실에게 전해진 것일까? 왜 지금에서야? 공주실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도착한 메시지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유언장 원문 도착. 비공개 요청하신 주소로 등기 발송했습니다. 송 변호사와의 이름, 그 낯선 문자가 가져온 파장은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부엌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벌겋게 타들어가는 것처럼 뜨거워졌습니다. 이제 와서 뭐 어쩌라는 거야? 이미 늦었는데. 그 시각 박정수는 마광숙과 함께 작은 찻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 묘소에서의 조용한 작별 인사가 채 식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찻잔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광수가 너희 엄마 지금 어떤 마음일까? 마광숙은 그 물음에 쉽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 역시 복잡했습니다. 아버지의 과거, 어머니의 침묵, 그리고 박정수의 뜨거운 기억 사이에서 그녀는 계속 양갈래 길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마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그런데
어르신 엄마도 아빠를 정말 사랑했을 거예요. 박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걸 감추고 자식에게조차 말하지 않은 세월. 그건 원망이 아니라 어쩌면 깊은 애정에서 비롯된 고요한 헌신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술도가 앞으로 한 통의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송대현 법률사무소, 수신자는 공주실이었습니다. 누구도 그걸 쉽게 열지 못했습니다. 공주실은 봉투를 바라보며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열어야겠지. 그녀는 봉투를 뜯고 안에 들어있던 얇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 장짜리 손으로 꾹꾹 눌러 쓴 유언장 사본이었습니다. 유언장, 수신자 박정수 공주실, 보관인 송대현 변호사, 작성일 1983년 9월 18일. 정수야, 이 편지가 너에게 닿을 날이 있을지 모르겠네. 그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나는 너를 잊은 적 없었어. 그리고 실은 너에게 말 못한 게 하나 더 있는데, 공주실 그녀는 내 친구였고 나의 아내야. 그녀 역시 나에게는 소중한 사람이었어. 그러니 제발 그녀를 원망하지 말아줘. 그리고 광숙이는 너와 많이 닮았어. 아마 언젠가는 너희 둘이 마주할 날이 올지도 모르겠지. 그때 나는 없겠지만 그 만남이 상처가 되지 않길 바래. 나는 너희 두 사람 모두를 사랑했어. 그게 내 죄라면 용서를 바란다. 박정수는 아무 말 없이 그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차마 소리내어 울 수조차 없는 아주 오래되고 깊은 눈물이었습니다. 공주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박정수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질 무렵 공주실은 조용히 거실로 나와 박정수 앞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마강숙도 다른 가족들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저 두 여인 오직 그들만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공주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박정수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엔 분노도 미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난 시간을 받아들이려는 담담함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사랑했어요. 그 사람 하나만 믿고 세상 다 놓았었죠. 공주실은 짧게 웃었습니다. 나도 그랬어요. 그 사람 하나 바라보고 당신을 이기려 했고 결국엔 이기지도 못한 채 그냥 남편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사람은 끝까지 우리 둘을 지키려 했네요. 그래서 더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지금도 그 사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 앉았습니다. 무언의 대화가 서로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를 동시에 사랑했고 동시에 잃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남겨진 것은 질투도 상처도 아닌 공감과 위로였습니다. 공주실이 말했습니다. 우리 그 사람을 두 번 잊지 맙시다. 서로 좀 더 솔직해지자고요. 박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조용히 공주실의 손 위에 올려졌습니다. 그 손길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의 체온이었습니다. 그날 밤 술도가의 거실불이 환히 켜졌습니다. 공주실은 묵은 앨범을 꺼내 광숙에게 내밀었습니다. 내 아빠가 남긴 것들이야. 이제는 너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광숙은 조용히 앨범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을 넘기자마자 숨이 멎을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마창호와 그의 팔에 기댄 여인이 있었습니다. 박정수였습니다. 마광숙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진을 조용히 닫고 앨범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제 다 알겠어요. 그리고 저 행복해요. 아버지가 두 분 모두를 사랑했다는 거. 저도 두 분 모두 사랑하니까요. 그렇게 오랜만에 술도가는 조용하고 따뜻했습니다. 한편 독수리 술도가에서는 오씨 형제들의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피보다 진한 가족의 정. 그 안에 피보다 날카로운 진실이 들어올 때 형제는 여전히 형제일 수 있을까? 오씨 형제들 앞에 놓인 진실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오광수가 장미애의 친아들이라는 사실. 단순한 출생의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장수 형의 죽음 이후 똘똘 뭉쳐온 형제들의 믿음과 결속을 흔드는 오래된 균열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형제들 중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은 오천수였습니다. 침묵은 그에게 분노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장남 장수의 부재 속에서 모든 책임을 혼자 지겠다고 마음먹은 그에게 강수가 장미의 자식이라는 사실은 곧 가문 전체가 모욕당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강수를 우리한테 보내놓고 술도가의 돈을 횡령한 장미에게 분노가 일었습니다. 흥수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범수는 말했습니다. 이럴 시간에 우리는 장수 형이 지키고 싶어 했던 술도가부터 지켜야 해. 우리 내부에서 흔들릴 때가 아니라고. 그러나 범수 역시 세리와의 관계를 생각하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천수는 아직 미순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술도가의 안주인 광숙은 형제들 사이의 균열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형수이자 이제는 실질적 가장의 역할까지 맡은 그녀는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끌어안고 다독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날 밤 광숙은 오천수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큰 도련님, 나도 그 사실 들었을 때 솔직히 충격이었어요. 근데 우리 술도가 형제는 같이 이겨내고 같은 지붕 아래서 울고 웃은 세월이 있으니까
피보다 진한 거 알고 있죠. 천수는 처음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마치 입술로는 부정하고 싶지만 가슴은 동의하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장수씨가 자식처럼 키웠던 것도 강수도련님이었고 장례식 날 울면서 맨 끝까지 관 짊어졌던 것도 강수도련님이에요. 광숙의 그 말에 범수는 끝내 고개를 떨궜습니다. 맞아요, 형수님 말이 맞는데 장미의 누나한테 너무 배신감이 느껴지고 그 진실을 너무 늦게 알았다는 게 전 아직도 화가 나요. 그 무렵 강수는 한별과 함께 조용한 호숫가 근처로 나갔습니다. 형들이 알았어요. 내 친엄마가 누구인지. 강수씨 괜찮아요? 한별의 말에 강수는 오래도록 말이 없었습니다. 난 이제야 내 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인데 모두가 날 다시 잃어버릴까봐 무서워요. 그가 처음으로 털어놓은 불안에 한별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형들한테 잊히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진짜 강수씨로. 한편 지옥분과 오홍수의 관계는 더없이 단단해졌습니다. 방송 출연 이후 시장 사람들의 관심은 커졌고 지옥분은 이제 자랑스레 오홍수를 남자친구로 소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지옥분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제들 분위기가 그러니 우리 결혼 얘기는 조금 미뤄요. 지금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오홍수는 씁쓸한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더 큰 마음으로 지옥분을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기다려줘서. 우리 시간은 어차피 제대로 맞춰질 거니까. 다음날 아침 술도가 앞마당에 형제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광숙은 조용히 외쳤습니다. 이 집 이 가문 이 술도가 다 형님이 만든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정신을 지키는 거예요. 강수도련님이 누구 자식이든 내 남편의 동생이고 내 동생이고 도련님들의 형제예요. 천천히 눈빛이 맞닿았습니다. 범수는 결국 강수를 향해 걸어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 다 처음엔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내가 형제라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야. 강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형.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멀찍이 지켜보던 한 사람. 바로 독고타. 차 안에서 술도가의 화합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오장수의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잘 뭉칠 줄이야 하지만 그 피가 내 딸을 울릴 순 없지. 독고탁의 눈동자가 반짝이며 웃었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거야. 술도가. 너희들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형제들의 탄탄했던 연대가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과연 술도가를 지키기 위한 형제들의 다음 선택은 무엇일까요? 결정의 시간은 곧 찾아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다음 회차 예고를 반영한 뇌피셜로 창작해서 제작되었습니다. 박정수와 마강숙의 인연이 어떻게 흘러갈지, 형제들 간의 일은 어떻게 풀려갈지, 독고탁은 앞으로 독수리 술도가를 어떻게 위협할지 앞으로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